이 대답에 앞서 먼저 KBS한테서 나름대로 무엇을 불만스러워하는지 들어보아야 할 것 같네. 두 사람의 말을 듣고서 이들이 무엇인가 합당한 말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면 이들에 대해 동의할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주장에 변론을 해야만 하네. 자, KBS, 말하게나. 자네를 괴롭히는 건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논의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앞서 우리가 말한 것과 똑같은 불만스러운 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저는 선뜻 동의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것이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되는 소리를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어느 직물 짜는 사람이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직물 짜는 사람이 살아생전 입고 다녔던 옷이 아직 온전하게 있다는 걸 증거로 대면서 한결 강한 존재인 인간의 혼도 역시 소멸하지 않고 어딘가에 건재하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순진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직물 짜는 사람이 이와 같은 옷을 여러 벌 짜서 입고 다녔으므로 그것들보다는 나중에 사멸하겠지만 결국 그 사람의 혼은 마지막 옷보다는 먼저 사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혼이 겉옷보다 더 보잘것없거나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혼이 겉옷을 받고 입듯 여러 몸을 옮겨 다니더라도 혼은 달아지는 몸을 항상 새로이 짜겠지만 그렇더라도 혼은 결국 마지막 겉옷을 맡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혼은 마지막 직물보다 먼저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혼이 소멸하게 되면 몸도 허약한 본성을 드러내며 부패해서 사라지겠죠. 따라서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의 혼이 어딘가에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혼이 여러 개의 몸을 통해 몇 번이고 태어나는 걸 버텨낼 만큼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 번의 태어남 중에 어느 한 차례의 것에서는 마침내 소멸해 버릴 것이라는 주장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면 왜냐하면 이런 현상은 아무도 감지할 수 없으니까요. 혼이 전적으로 죽지 않는 것이며 파괴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에 확신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KBS가 이렇게 말하자 우리 모두는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논변으로 상당히 설득되어 있던 우리는 KBS의 주장으로 인해 다시 동요하게 되었는데 이미 논의된 것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할 것까지 불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부터도 소크라테스님에 대해 여러 번 놀랐었는데 그 순간에는 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놀란 것은 첫 번째로 그분께서 두 젊은이들, 즉 케베스와 시미아스의 논변을 얼마나 기쁘고 존중하는 자세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그들의 논변으로 인해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가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감지하신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는 그런 우리를 얼마나 훌륭하게 치유해 주셨는지 마치 폐잔병 같은 우리를 불러 모아 당신의 논의에 동참시키고 함께 고찰하도록 독려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당시 저는 선생님의 침상 곁 오른쪽에 낮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분은 저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덜미 위쪽에 머리털을 움켜쥐고는 그분은 가끔 제 머리털을 가지고 곧잘 놀리셨으니까요. 말씀하셨습니다. 파이돈, 내일이면 아마 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겠군. 그럴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적어도 자네가 내 말을 듣는다면 그러지 않을 걸세. 그게 뭔가요? 오늘 나 또한 내 머리털을, 그리고 자네는 자네의 것을 자르게 될 거야. 만약 우리의 주장이 끝장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를 되사랑나게 할 수 없다면 말일세. 만약 내가 자네이고 그 주장이 내게서 달아나 버린다면, 나 또한 옛 아르고스 사람들처럼 맹세할 거야. 시미아스와 케베스의 주장에 맞서 싸워 이기기 전에는 머리를 기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둘을 상대로는 헤라클레스조차도 당해낼 수 없다고 합니다. 하면 아직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나를 이올라오스로 여기고서 도움을 청하게라. 그러면 저는 헤라클레스가 아니라 이올라우스의 자격으로 헤라클레스의 도움을 청합니다.
알았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사태는 겪지 않도록 조심하세. 그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네. 마치 사람을 싫어하는 자가 되듯이 말일세. 논변 혐오와 인간 혐오는 같은 식으로 생긴다네. 인간 혐오는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참된 사람으로 단단히 믿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못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다시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경우에 생기는 것일세. 그러다가 이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겪게 되고 특히 가장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 여겼던 사람에게서 이런 일을 겪게 될 때는 특히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처럼 번번이 사람들과 충고를 하게 되고 모두를 미워하게 되며 결국 세상에 건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혹시 자네는 목격한 적이 없는가? 있고 말고요. 이는 창피스러운 일이며 그런 사람은 인간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과 사귀려 한 것이 아닌가? 만약 제대로 알고 사귀었다면 세상에는 아주 선량한 사람이나 아주 못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 중간의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알았을 걸세. 어떻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주 작은 것과 큰 것의 경우와 같네. 사람이건 동물이건 또는 다른 무엇이건 간에 아주 큰 것이나 아주 작은 것은 찾아보기 드물다고 자네는 생각하지 않나? 또 빠르거나 느린 것, 추하거나 아름다운 것도 말일세. 이런 두 부류의 것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것은 더더욱 드물고 소수이지만 중간 것들은 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가?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못된 것으로 경합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도 첫째 가는 사람들은 소수일 거라고 자네는 생각하지 않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걸세. 이런 점을 두고 논변과 사람이 닮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점에서는 닮은 점이 있네. 즉, 누군가 논변과 관련된 전문 지식 없이 어떤 논변을 참으로 믿었다가 조금 뒤에 이것이 거짓이라 여겨질 경우에 그리고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경우에 그럴 것이네. 만약에 어떤 참되고 확실한 논변이 존재하는데 누군가가 이미 때로는 참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논변을 여러 번 접한 탓에 자신이나 자신의 서투름을 탓하지는 않고 그 책임을 논변 자체에 떠넘기고는 남은 여생을 논변을 몹시 싫어하면서 보내게 된다면 그리하여 진리와 지식을 습득할 수 없게 된다면 정말 딱한 일일 거야. 단연코 딱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를 조심하도록 하세. 그리고 논변에는 확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말 것이며 아직은 우리 자신이 확고하지 못한지라 확고해지도록 과감해야 하고 힘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세. 시미아스 그리고 케베스. 나는 이제 준비를 마치고 자네들의 논변을 공개할 것이니 자네들이 내 말을 따라주겠다면 소크라테스는 조금만 생각하되 진리를 훨씬 많이 생각하게. 만약 내가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같으면 자네들이 동의해 주되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자네들이 할 수 있는 논변을 다 해서 한거하게. 내가 내 열의로 인해 나 자신과 여러분 모두를 속이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마치 꿀벌이 침을 쏘고 가버리듯 내가 가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말일세. 자, 그러면 먼저 자네들이 말한 것을 상기해보세. 내가 기억하기로 시미아스는 혼이 몸보다 더 신적이며 훌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화의 상태로 있어서 먼저 소멸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네. 하지만 케베스는 혼이 몸보다는 더 오래 간다는데 동의하는 것 같지만 불명확하다는 걸세. 하나 혼이 많은 몸을 여러 차례 닳게 했어도 마지막 몸에서는 혼이 먼저 소멸하지 않을까. 바로 이게 죽음, 즉 혼의 파멸이라는 거지. 시미아스 그리고 케베스, 우리가 고찰해야 할 것이 이것들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자네들은 앞서의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아니면 일부는 받아들이되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는가? 일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배움은 상기함이라고 말한 그 주장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우리의 혼이 몸 안에 갇히기 전에 다른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라는 데 대해 자네들은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주장에 놀랄 정도로 설득되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그처럼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여보게, 조화라는 것은 복합적이고 혼과 몸은 현악계처럼 팽팽한 긴장 상태로 있는 일종의 조화라는데 자네들이 아직 동의한다면 설마 조화가 먼저 이루어져 있었다고, 즉 조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있기도 전에 조화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보게, 자네들은 두 주장, 즉 배움은 상기함이라는 것과 혼은 조화라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